이 이야기는 도쿄에서 대학을 다니던 한 여자가 겪은 일이야. 졸업 후 고향인 아키타 근처에서 살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그 근처 회사에 취직했대. 고생 끝에 드디어 꿈을 이룬 거지. 기쁜 마음으로 고향 집에 돌아왔는데 뜻밖의 문제가 생겼어. 대학에 다니는 동안 그녀의 방을 남동생이 쓰고 있어서 정작 그녀가 쓸 방이 없어진 거야. 그럼 난 어디서 자? 하고 엄마에게 물어봤더니 엄마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시더라. 다락방 있잖아. 다락방이 있긴 있었어. 하지만 그곳은 마치 버려진 공간처럼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 먼지에 쌓인 낡은 가구들과 뭔지도 모를 잡동사니들로 가득 찬 그곳은 왠지 모르게 스산한 느낌이 들었어.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 엄마랑 같이 청소를 하기로 했지. 물건을 하나씩 치우던 중이었어. 커다란 상자를 옮기려고 했는데 그 뒤에서 뭔가 대구르르 굴러나왔어. 처음엔 오래된 장난감 인형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었어. 그건 아직 말라붙지도 않은 갓 죽은 쥐 사체였던 거야. 붉은 눈은 이미 흐릿해졌고 털 사이사이에 핏자국이 보였어. 삐쩍 마른 다리와 꺾인 꼬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 놀란 나는 황급히 밑으로 뛰어내려가 빗자루랑 쓰레받기를 들고 왔어. 근데 다시 올라가 보니까 그 쥐 사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던 거야. 방금 전까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치워버린 것처럼 온데간데 없이 없어진 거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 순간의 찝찝한 기분을 억누르면서 겨우 청소를 끝냈어. 며칠 뒤 다락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 어딘가 문이 흔들리는 소리 같았어. 그리고 뒤를 이어 쥐가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 눈을 번쩍 뜨고 불을 켜보니깐 침대 옆 카펫 위에 쥐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어. 하지만 그 모습이 정말 끔찍했어. 쥐의 목은 이상하게 꺾여 있었고 가죽만 겨우 몸에 붙어있는 상태였어. 몸에서 흘러나온 새까만 피가 카펫을 스며들듯 적시고 있었지. 온몸이 얼어붙었어. 그때 갑자기 벽장문이 드르륵 하고 스스로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나는 얼어붙은 채로 그 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삐쩍 마른 팔이 천천히 튀어나오더니 그 팔이 쥐 사체를 덥석 잡고는 벽장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 도저히 난 거기서 잘 수가 없었어. 나는 소리도 못 지르고 방을 뛰쳐나와 거실로 가서 잤어. 다음 날 아침 동생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동생이 피식 웃으면서 그러더라. 이거 꿈 아니야? 그 말에 내가 화가 나서 말했지. 야, 너 그럼 네가 거기 가서 자봐. 그날 밤 동생이 다락방에서 잠을 자기로 했어. 다음 날 아침 동생은 멍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 이불을 끌어안은 동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 너 왜 그래? 하고 물었더니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어젯밤 그 벽장에서 뭐가 나왔어. 동생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동생이 본 건 이랬대. 자다가 갑자기 딱딱한 뭔가를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대. 불을 켜보니까 벽장 안에서 삐쩍 마른 사람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서 있었대. 그 사람은 손에 뭔가를 들고 그거를 이빨로 갉아먹으려고 하면서 중얼거렸대. 배고파. 그 뒤로는 도저히 그 방에서 잘 수가 없었어. 아버지를 불러서 벽장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서 사과향이 나는 아로마 병이랑 검게 변색된 제사용 도구가 나왔어. 나는 모든 걸 이해했어. 그날 제사를 지내고 마음속으로 빌었지. 그동안 방치해서 죄송해요.
그리고 쥐도 없애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이후 다락방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번 이야기는 열대어 가게에서 일했던 한 알바생에 관한 거야. 그녀의 정체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야. 이제 시작할게. 어느 날 열대어 가게 점장이 알바 모집 전단지를 붙였어. 일하던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둬서 급히 사람을 구하고 있었거든. 그때 한 여성이 면접을 보고 싶다며 전화를 걸어왔어. 전화 너머로 들리는 차분하고 맑은 목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대. 그래서 면접 전에 이미 좋은 느낌이 들었지. 그리고 면접 당일 그녀가 가게로 왔어. 점장이 예상했던 대로 인상이 좋은 사람이었어. 그녀는 A 대학에 다니는 18살 학생이라며 자신을 K라고 소개했지. 열대어를 좋아해서 집에서도 기르고 있어요. 이 가게에도 몇 번 온 적이 있어요. 분명히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점장은 바로 채용하고 싶었지만 다른 지원자도 있어서 결과는 나중에 통보하겠다고 했대. 며칠 뒤 K가 채용됐고 다음 주부터 일을 시작했어. 그녀는 가게에서 완벽하게 일을 해냈어. 수저 청소, 먹이 주기, 심지어 열대어 품종에 대해서도 점장보다 더 잘 알았지. 손님이 물고기 이름을 물으면 즉시 대답했고 모든 게 매끄러웠어. 하지만 한 달쯤 지난 후 K에게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녀는 자주 지각했고 가게에 와서는 멍하니 수조를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어. 괜찮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점장이 물어보자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어. 죄송해요. 괜찮아요. 일이 좀 있어서요. 그 후로도 그녀의 상태는 점점 더 이상해졌어. 그리고 어느 날 점장은 수조 안의 열대어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걸 알아챘어. 이거 왜 이래? K에게 물었더니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 히터가 끊겨서 죽었어요. 뒤에 묻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정서가 불안정해 보이는 그녀를 추궁할 수 없었대. 몇 주 후 점장은 K가 가게를 나갈 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 K가 통로를 지나가자 열대어들이 그녀를 피하듯 반대편으로 몰리더니 수면 위로 미친 듯이 펄쩍 뛰어오르는 거야. 마치 그녀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였지. 그날 이후 K가 수조에 먹이를 넣어도 열대어들은 전혀 먹으려고 하지도 않았어. 그녀가 자리를 뜨면 그제야 먹이를 먹기 시작했지.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어도 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 K가 일을 시작한 지 반년쯤 됐을 때 점장은 가게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 가게 안에 모든 수조가 텅 비어 있었던 거야. 열대어가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지. K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 점장은 그녀의 주소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어. K의 아파트는 낡고 어두운 느낌이 드는 곳이었어. 점장은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지. 그날 밤 다시 그녀의 아파트를 찾았을 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어. K의 방 입구에서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어. 관리인이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는 끝없이 물이 차오르고 있었고 물속에는 열대어 사체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 벽장을 열었을 때 그 안에 K가 있었어. 목에 로프를 감고 있었고 입안엔 열대어 사체가 가득 들어 있었지. 그녀가 열대어를 좋아한다는 건 먹는 걸 좋아한다는 뜻이었던 거야. 점장은 우울한 얼굴로 말했다. 아직도 그녀는 여기 있어. 저기를 좀 봐. 수조 안의 열대어들이 또다시 통로 반대쪽으로 몰려가고 있었다. 죽어서도 열대어를 먹고 싶은 건가 봐. 점장은 그렇게 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동창생인 K한테 들은 이야기다.
K는 옛날에 어느 대전형 온라인 게임에 빠져 있었다. 플레이어끼리 카드 배틀을 하는 이른바 TCG였다. K의 형도 똑같은 게임으로 놀고 있었다. 물론 K랑은 때때로 카드를 교환하는 정도고 기본적으로는 다른 친구들과 플레이하는 적이 많았던 것 같다. 그 형이 어느 날 게임 내 주간 전적 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다. 주간이므로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영광에 불과했다. 그래도 그는 자신의 닉네임 옆에 붙은 왕관 마크를 계속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했다. 그래서 며칠 후 형이 교통사고로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을 때는 K는 상실감과 함께 뭐라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한다. 형이 죽은 후 K는 가족과 함께 다양한 수속 절차에 쫓기게 됐다. 그 중에서는 물론 형의 게임 계정 삭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우선순위는 제일 낮다. K 자신이 가족이 죽어서 바로 게임에 손을 댈 마음도 없었기에 그쪽은 자연스레 뒤로 밀려났다. K가 오랜만에 게임 화면을 본 건 형이 죽고 3주가 지난 뒤였다.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형의 컴퓨터로도 로그인했다. 계정 2개를 혼자서 조작한 건 형의 데이터를 지우기 전에 레어 카드만이라도 자기 쪽으로 회수해두자 라는 흑심이 일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자면 그런 흑심이 나올 정도로 겨우 마음이 진정되었다는 뜻이리라. 아무튼 간에 오랜만에 로그인을 한 게임 속에서 K는 기묘한 것을 보게 됐다. 형의 닉네임 옆에 그 왕관 마크가 여전히 붙어있는 것이다. 의아해서 주간 랭킹을 확인했다. 형의 이름이 어째선지 1위로 되어 있다. K는 월간 랭킹과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했다. 하지만 역시 주간 랭킹이 틀림없다. 즉 3주 전에 사망했을 형이 이 일주일 내에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럴 리가 없다. K는 바로 생각을 고쳤다. 대체 누가 언제 형의 계정으로 플레이해서 여기에 이름을 남겼다는 건가? 냉정히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계정을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K는 그렇게 생각하고 형이 소지한 카드 목록이나 게임 내 현질 이력을 검토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부정적으로 접속해서 거기에 손을 댄 흔적은 없었다. 그리고 요 3주 동안 형의 게임 동료한테 도착한 메시지도 읽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니 남들과 접촉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가 힘들다. 설마 유령이 돼서까지 게임을 한 건 아니겠지? K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그게 정답일까봐 자기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다고 한다. 참고로 카드 회수랑 계정 삭제는 할 수가 없었다. K가 그걸 하려고 할 때마다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여 형의 컴퓨터가 정지되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운영자에게 직접 삭제를 부탁했다. 메일로 대화해서 자신이 가족이라는 걸 증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라는 메일도 받았다. 하지만 그 후에도 형의 계정은 계속 남아 있었다. 어쩌면 운영자 측에서도 해결 불가능한 오류가 발생해서 대처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건 K의 상상이었다. 아무튼 그 후에도 형의 이름은 어째선지 주간 랭킹에 계속 남아 있었다. 2위 이하의 치열한 경쟁을 뒤로한 채 항상 영광의 왕관 마크를 빛내는 형은 아무것도 모르는 유저가 보기엔 무척이나 존경스러운 톱 플레이어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다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톱 플레이어의 부고가 K를 통해서 형의 친구들에게 전해졌으니까. 그러니 이윽고 수많은 유저들 사이에서 괴담 같은 소문이 퍼진 건 말할 것도 없다. 참고로 그 온라인 게임도 이미 서비스를 종료했다. 다만 그 주간 랭킹은 스크린샷으로서 지금도 인터넷상에 존재한다. K가 나중에 형의 컴퓨터를 조사해본 결과 똑같은 이미지 데이터가 어느샌가 데스크탑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저장된 날짜는 그 이미지가 인터넷상에 돌기 전이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K는 생각하는 걸 그만두기로 했다.